네, 안녕하십니까. 한대부고 홍사한국사 김태현 쌤입니다. 근데 오늘 약간 이게 또 부담스럽게 왔어. 오늘 연휴잖아요. 연휴인데 이렇게 또 귀중한 발걸음 해주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립니다. 근데 리모컨이 어딨죠? 여기 있다. 네. 어, 아이들 지금 첫 시험이잖아요. 보통 일반적으로 첫 시험 보기 전엔 중학생이거든요. 근데 첫 시험 보고 나서 이제 고등학생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처음 시험이 안 주는 건 아니지만 이것이 마지막까지 아이들의 대입이라든지 미래를 결정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가 되게 중요하고요. 아이들이 이 과목에 대한 마음가짐 바꾸는 것이 성적 향상으로 연결될 겁니다. 제가 노력하는 건 당연한 것이고요. 아이들의 마음가짐 바꾸려고 지금도 아이들과 계속 카톡을 아까 계속 하고 있었거든요. 한 명 한 명 화이팅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뭐 형식적으로 복붙하는 게 아니라 아이들마다 메시지가 달라요. 지금 읽으면서 아이들 상황에 맞게 좌절하지 않게 그리고 꾸준히 끝까지 갈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개정교육 과정은 문이과 통합 과정이기 때문에 이 통합사회 한국사 요거는 옛날 같으면 좀 다르겠지만 지금은 통합사회 같은 경우에는 국영수 과학이랑 똑같습니다. 그리고 첫 시험 봐서 알겠지만 중학교 때랑 다릅니다. 이거는 중학교 사회 역사가 아니고요. 그리고 암기량으로 따지면 암기 과목도 아닙니다. 그리고 한국사는 암기 비중이 큰 건 맞는데 무조건 암기한다고 고득점 나오는 것도 아닙니다. 특히 통사는 암기 과목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생각부터 바꾸셔야 돼요. 그러니까 부모님들도 아이들한테 이거를 암기 과목이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이미 그렇게 바뀐 지 오래가 됐습니다. 이거는 암기로는 절대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제 보시면은 아이들이랑 제가 이제 또 계속 오늘 아침까지 또 이제 일찍 일어난 일이 있어가지고 왜 일찍 일어난지 모르겠는데 이럴 때 좀 소통을 좀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총평 PPT를 만들고 있었거든요. 오늘 아침에도. 그러니까 애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업에 전 충실하고 이 과목이 되게 중요하다라는 걸 믿고 절 따라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거. 이 직보만 들어도 이거 한국사에 대한 얘기인데 10점 맞을 나인데 나는 이 친구가 누군지 모르겠지만 나는 10점인데 50점이 됐다. 네, 가능하거든요. 가능해요. 따라오면. 그리고 이 친구는 직보 자료에 없는 것만 드렸어. 직보 때 우리가 다 할 수 없잖아요. 거기 있는 거 다 맞는 거죠. 그리고 이 친구는 이제 믿고 듣는다고 너무 부담스러워 감동을 했거든요. 하, 너무 쑥스럽네요. 이런 문자부터 보여주니. 근데 원래 이제 전개를 극적으로 이끌어 가려면 이런 거부터 보여드려야죠. 자, 그리고 지금 점수 취합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통합사회는 학교 선생님이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등급 컷을. 생각보다 낮죠. 처음에 아이들이 이렇게 왔어요. 통사 보고선 문제가 너무 쉬웠다. 100점 많을 것 같다. 그렇지 않잖아요, 지금. 1컷이 88점 몇이고요. 2컷은 77 정도라고 합니다. 이건 학교 선생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고 실제로 주변에 100점을 받니? 많이 못 봤어요. 실제로. 근데 아이들이 왜 쉬웠다고 느끼냐면 통사는 그래요. 그리고 통사는 저랑 같이 이제 수업할 때 어쨌든 쭉 하잖아요. 들어본 거예요, 다. 네, 들어본 건데 이 과목에 대해서 다른 과목에 비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꼼꼼하지가 않은 거예요. 들어본 상태이기 때문에 익숙하니까 되게 쉽게 느껴져요. 근데 되게 쉽게 풀었다 했는데 채점하니까 다 틀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이거 뭐 되게 중요한 과목이에요. 게다가 수능에서는 영어보다 중요하죠. 왜? 상대평가니까요. 이거는. 그리고 2학년 땐 통사를 안 하기 때문에 1학년 과정에서 공부를 해두는 것은 나중에 3학년을 위해서 중요한 것입니다. 이거는. 자, 그래서 지금 이제 한 37명, 오늘 아침에 더 와서 한 45명 정도가 저한테 카톡이 왔는데 그거는 반영이 지금 안 돼 있고 지금 현재까지는 1등급이 11명 정도가 나와 있고요. 2등급은 더 많습니다. 그리고 한국사 같은 경우에는 예상 등급 컷이 95라는 얘기는 문제가 쉬웠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첫 번째 시험 있잖아요. 첫 번째 범위가 넓은 만큼 시대의 흐름을 구분하기가 쉬워서 시대의 흐름으로 난이도를 주는 게 안 돼요. 그러니까 지엽적인 암기를 잘하면은 좋은 점수가 나오게 되는 구성이에요. 그래서 지금 노력한 만큼 비례하는 과목인데 모든 학교가 그래요. 한대보고만 그런 게 아니라 한국사 평균이 제일 낮아요. 지금 1컷은 높잖아요. 평균은 어떤 과목보다 낮은 게 한국사입니다. 왜냐하면 공부한 양의 정비라기 때문이에요. 아무리 쉬워도 공부를 안 했으면 모릅니다. 그러니까 한국사는 지금 점수 분포가 정말 다양해요. 1컷만 이런 거예요. 1컷만. 자, 그래서 100점도 꽤 많은데 지금까지는 37명 중에 10명 집계가 되고 있고요. 아마 더 받고 있으면 더 늘어날 겁니다. 그럼 1등급은 제일 많이 배출하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추후 더 증가 예상입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1등급 맞은 애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저한테는 나머지가 더 중요해요. 그러니까 1등급 맞은 애들은 유지를 시켜야 되겠고요. 그리고 그들은 아마도 이걸 계기로 열심히 하는 원동력이 생겼을 거예요. 근데 나머지란 말이죠. 나머지가 또 많아요. 1등급 아닌 학생들이. 1등급 아닌 학생들이 이 순위에 들어가는 거 제가 요번에 하고 있는 게 목표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 아이들의 마음가짐 바꾸기 위해서 제가 좀 많이 격려하고 그리고 격려를 형식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진심으로 좀 해주고 싶어요. 계속 소통을 할 것이고요. 자, 그러면 이제 분석을 좀 해볼 텐데, 아이고 왜 넘어? 아, 멋있게 하려 그랬는데 지금 딱 떨어져요. 각 선택형 9문항 총 이제 27문항이죠. 그리고 이게 문제가 뭐냐면 통합사회가 교과서랑 프린트 내용을 그냥 외운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 암기한 내용이 있다면 그걸 응용하는 문제들이기 때문에 이게 사실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자료 분석형 문제 중심 나오다 보니까 체감 난이도가 높은 거예요. 근데 우리 아이들은 왜 쉽다고 했냐? 아니 그동안 해왔으니까 많이 들어본 거죠. 많이 들어본 거니까 쉽다고 착각을 했던 거지 실제로 공부를 안 했으면 난이도는 확 높아졌을 겁니다. 난이도는 평균적으로 한 중상 정도가 돼요. 이게 88점 정도면은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사실은. 자, 그래서 하나씩 보면은 이게 한 대 보고는 복잡하게도 A, B, C를 선생님이 다 다르죠. 그래서 일반사에 여긴 좀 쉽게 나왔어요. 전 여기가 좀 헷갈릴 거라고 생각했는데 통합적 관점 이 문제는 통합사회를 소개하는 파트인데 그냥 사례 분석형인데 기존 기출보다는 좀 쉽게 나온 무난한 편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틀리면은 좀 곤란한 거예요. 그 다음에 윤리 파트인데 윤리가 이제 사실은 좀 어려워요, 사실. 그래서 수능형 문제이기도 하고 그리고 아이들이 윤리가 쉬웠다고 하는 아이들이 있는데 그거는 아이들의 선호도입니다. 그러니까 통합사회 안에는 여러 과목이 섞여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애들은 윤리가 자기한테 맞는 거예요. 어떤 애들은 지리가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마다 쉬웠다고 하는 파트가 일단 다르죠. 요거는 그래서 윤리 파트가 쉬웠다고 하는 애들은 요게 취향에 맞는 겁니다. 그리고 요걸 갖다가 대비하기 위해서 제가 어떤 노력을 했냐면 학교 프린트는 너무 쉬워요. 윤리 파트가 이해가 안 가요. 그걸로 문제를 낼 수가 없다고 판단했거든요. 실제로 그걸로 낼 수가 없는 게 학교 프린트에는 자료도 많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윤리 파트는 사상가, 철학자 나올 거 아닙니까? 근데 철학자에 대해서 철학자에 대한 자료를 박스에 주고 낼 건데 그냥 학교 프린트는 그냥 외우라는 거예요. 절대 그렇게 문제를 못 내거든요. 근데 예상대로 마찬가지로 다 자료 분석형인 거죠. 그러니까 자료를 다양하게 보지 못했다면은 이거는 무조건 어려운 것이고 못 풀어요. 왜냐하면 자료에서 설명하는 이 글을 읽고 그게 누구 책인지를 알아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제가 세게 수업을 했어요. 많이 세게 수업을 했고 일부러 그 결과 많은 자료를 볼 수가 있었고요. 거기에서 벗어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윤리 문제가 나오더라도 약간 좀 체감 난이도를 좀 낮출 수 있도록 제가 좀 전략을 짰던 거죠. 근데 그거는 분명히 도움이 됐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했냐면 1일 복습 과제, 제 10분 통사 한국사라고 매일 복습 과제가 있거든요. 매일 관리가 되는 거기에서 일부러 순 특강 문제 넣었어요. 예, 여기서 학교에서 배우는 다양한 사상가들이 어떤 제시문, 어떤 글을 썼는지 그거를 다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좀 더 세게 갔어요. 제가 수업을 할 때 마더텅 그걸 고3들이 푸는 거죠. 이것까지 풀 수 있는 내용으로 수업을 했거든요. 일부러. 근데 그거는 문제가 어렵기 때문에 이걸 다 맞추라는 게 아니라 제시문을 보고 이게 어떤 사상가인지를 구분해야 되기 때문에 많이 보여준 겁니다. 네, 이거는 큰 도움이 됐을 거예요. 그리고 학교 수업 자료는 제가 딱 보기에 이거는 무슨 문제를 낼 수가 없어요. 너무 쉬워서. 그래서 애초부터 수업을 완전 빡세게 했어요. 윤리를. 그러니까 동양윤리 하나만 제가 3시간 수업을 했으니까. 근데 그게 분명히 효과가 있었다고 봅니다. 윤리에서 많이 틀리지 않았더라고요. 오히려 쉽다고 착각을 하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예. 그런 식으로. 그리고 학교 프린트 내용으로는 선지를 맞추기 어렵거든요. 예, 그래서 선지에 대한 것도 심화 수업을 해가지고 학교 수업보다는 조금 더 강화를 했습니다. 만약에 학교 수업만 듣고 이 문제를 풀려면 진짜 머리가 좋아야 돼요. 예. 근데 그럴 수가 없어요. 우리 아이들이 독서를 많이 하진 않기 때문에 그거는 좀 어렵습니다. 예, 그리고 아이들이 공부할 때 제일 힘든 거는 윤리가 아니라 아마 지리였을 거예요. 지리는 학교 프린트가 무슨 개정 전 교육 과정이에요. 옛날 거예요. 데이터 보시면은 요즘 교과서는 2023년 데이터로 가지고 교과서를 만들었거든요. 근데 학교 프린트는 뭐 2015년 데이터 막 지금 데이터가 아니에요. 예. 그리고 내용 자체도 지구과학 내용 섞여 있고 두서없이 정리가 돼 있기 때문에 공부하기 되게 힘들었고 실제 학교 프린트를 빡세게 외운 애들은 지리 시험 보고 실망했을 겁니다. 너무 쉬워서요. 예.
제가 시차 문제 같은 건 안 했어요. 시차 문제 학교에서 알려줬어요. 똑같이 냈어요. 예, 시차 문제. 왜냐하면 시차 문제는 고등교육 과정이 아니거든요. 그건 똑같이 알려줬고요. 그럼 나머지가 뭐냐? 너무 어려웠거든요. 나머지가. 제가 옛날에 재수종합반에서 지리 수업할 때 그런 내용인 거예요. 그리고 지구과학이 섞여 있고, 그러니까 아이들은 학교 프린트에서 하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데 그걸 다 외워서 시험 본다고 해서 다 맞는 것도 아니었고요. 그리고 그걸 다 외워서 시험 보는 자체가 비효율적인 거죠. 예, 그건데 그거는 저도 솔직히 예상을 했던 게 질이라는 게 그리고 지금 통합사회 교육 과정에서 그렇게 벗어날 수가 있는가요? 응? 그래서 제가 어떻게 수업했냐 하면 예, 일단은 강도 높은 수업 자료예요. 너무 빡셉니다. 지금 고3이 하는 것보다 빡세요. 그런데 난이도가 평이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 평이한 난이도라는 거는 강도 높은 수업 자료가 여기 반영이 됐느냐? 그렇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그냥 기본을 냈어요, 기본. 그래서 제가 어떻게 수업했냐면 이것도 아니 이거를 정말 낼까라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낼 수 있. 이거 지구과학인데 이걸 낸다고? 아, 이상하네. 이거 지구과학 때 배우는 건데. 근데 안 할 수는 없죠. 왜냐면 안 하게 되면 애들이 저를 의심하니까. 했어요. 예, 했어요. 근데 아이들한테 핵심 뭐냐면 이 방대한 내용을 가지고 너희들이 이거 시험 봐라. 이건 너무 비효율적이니까 한 번 더 어떻게 했냐 하면 기후별 특징을 그래프랑 설명하는 기본 수업을 한 번 더 했습니다. 예. 실제로 요 안에서 다 끝났습니다. 문제는 한 문제 빼고요. 예. 한 문제는 알려준 문제입니다. 그냥. 자, 그렇기 때문에 요것도 어떻게 보면은 제가 이제 고민을 좀 많이 했던 거죠. 학교 교육 과정에서 벗어난 걸 수업하고 있다. 이걸 낼까? 근데 이걸 아이들한테 다 외우게 한다? 아, 이건 너무 비효율적인데? 라고 해서 기후의 기본은 한 번 더 얘기했고 거기서 다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전체로 봤을 때 기후에 대해서 아이들이 많이 두려워했을 텐데 그리고 어렵게 느끼는 애들도 많을 텐데 그거는 학교 프린트에 매몰돼 가지고 학교 프린트만 달달 외우다가 못 외운 거예요. 양이 너무 많아서. 그래서 기본적인 요것만 가져가도 다 풀 수 있도록 출제가 됐고요. 여기에 이제 환경 문제는 너무 쉽게 그냥 단순 암기로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오히려 아이들이 느낀 거에 비해서 제가 볼 때는 통합사의 전체 난이도는 중상 정도고 거기에서 윤리 파트가 좀 어려웠다라고 저는 분석이 됩니다. 뭐 취향에 따라서 아이들 느끼 다르지만요. 자, 그러면 이제 한국사인데 한국사는요 다 선택형이었고 평이한 난이도입니다. 한국사는 근데 선택형이 더 어려워요. 그 서다평 혹은 주관식 단답형은 외워서 쓰는 거니까 쉬워요. 단답으로 나오니까. 근데 이건 좀 어렵죠. 근데 사실 범위가 좀 넓다 보니까 평이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사 과목의 특성상 공부량과 점수는 정비례합니다. 난이도는 솔직히 말하면 중하 주고 싶거든요. 근데 공부 안 한 애들의 어떤 평균값을 합쳐가지고 중정도, 네, 중정도입니다. 근데 이거는 솔직히 어려웠던 애들은 공부를 안 했으면 어려운 거예요. 근데 공부를 했으면 잘 풀렸습니다. 그리고 문제 자체가 현대국어의 난이도를 주는 방식이 있거든요. 선생님이 필살기를 쓰지 않았어요. 지금 1컷 95 이거 너무 심하죠? 그럼 기말 때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장난 아니겠죠. 기말 때. 기말 때는 아마 모두 고르시오로 도배가 됐을 겁니다. 근데 현대국어 모두 고르시오를 내면은 일반적인 학교처럼 기역, 니은, 디귿, 리을이 아니에요.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이렇게 나와요. 예, 분명히 그걸 예상하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좀 분발해야 됩니다. 자, 근데 한국사는 직전 대비 자료가 너무 똑같았다. 그래서 아이들이 시험 보고 저한테 카톡을 막 이렇게 보낼 줄 알았어요. 선생님 너무 똑같아요. 막 보낼 줄 알았는데 별로 안 보내더라고요. 왜냐하면 모르기 때문이에요. 좀 너무 슬펐습니다. 실제 보시면 수업 때 교과서에 있는 자료고 교과서에 있는 자료로 제가 문제를 다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자료가 나왔을 경우에 피할 수 없도록 만든 건데 이거 공부하면 다 맞추거든요, 그냥. 예, 나오거든요. 벗어나지 않아요. 예. 예,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예, 벗어나지 않습니다. 절대로 벗어나지 않습니다. 예, 자료 해석이.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 한국사 같은 경우에는 어마어마하게 똑같죠, 거의. 벗어나지 않아요. 아유, 너무 많이 해놨나? 이것도 벗어나지 않습니다. 예, 지루하지만 이건 나중에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제가 단지 답만 고르는 것이 아니고 요 문제 같은 경우에는 모두 고르시오로 대비한 문제였거든요. 거기에서 우리가 이 왕의 업적을 모두 고른다면은 이 문제 당연히 풀 수 있는 거거든요. 선택지 자체를 갖다가 교과서에 있는 걸 싹 써놨습니다. 응? 근데 요번 시험 같은 경우에는 사실 범위가 좀 방대하고 넓기 때문에 암기로 해결이 되는 부분이었어요. 근데 그 다음 파트는 그렇지 않습니다.
1학 기말부터 우리의 한국사 공법은 달라져야 됩니다. 자, 어머니들이 어떤 부분들이 저한테 컴플레인을 많이 거시는 것도 있었어요. 사실 이번에. 근데 그거는 제가 수업 방식을 처음에 설명했던 거랑 다르게 했기 때문이에요. 그게 왜 그러냐면 처음에는 제가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흐름을 정리한 필기 노트를 주겠다라고 약속을 했지만 요거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첫 번째 파트는 흐름을 정리하는 게 쉽기 때문이에요. 그냥 이거거든요. 선사시대, 고구려부터 신라, 삼국시대, 통일신라, 고려 끝이에요. 여기서는 흐름 잡는 게 그렇게 의미가 없고 연표 수업 자체가 크게 좌우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PPT 수업을 했습니다. 요번엔. 근데 이제 우리가 만나는 파트는 어디냐면 근현대사입니다. 거기부터는 아이들이 재밌어 하는데 성적이 안 나와요. 완전 재밌죠. 스토리가 빽빽하니까 모든 게 이야기니까, 옛날 이야기니까. 그래서 흥선대원군부터 우리가 쭉 보게 되는 그런 파트인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예전에는 텀이 길잖아요. 시대가 뭐 고려시대는 끝나요. 조선시대.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10년 단위로 끊어야 되고요. 좀 뒷부분 가면 1년 단위로 끊어야 됩니다. 여기서 제가 중요한 건 여기서는 제가 PPT를 안 쓴다는 얘기죠. 예, 이런 수업에서는 아이들한테 전체적인 연도와 함께 흐름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무조건 판서합니다. PPT를 절대 쓰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약속을 안 지킨 것이 아니라 이거는 과목의 특성, 단원의 특성에 맞춘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지 PPT를 써야지 이번 시험 범위는 진도 빼기가 쉬웠고 그리고 지엽적으로 암기하기엔 좋았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은 흐름을 잡아야 될 때입니다. 자, 그래서 기말 대비 전략이라 봤자 일단 제일 중요한 건 이걸 아이들이 알아야 되는 거죠. 저와 함께하는 3시간 반은 7단위를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국영수는 과학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치열하죠. 거기에서 원하는 점수를 받지 못했을 때 저와 함께 했던 시간에서 메꿀 수가 있습니다. 평점을. 그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과목에 대한 인식을 바꾸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통사 한국사에 대한 태도와 인식이 바뀐다면 무조건 오릅니다. 이거는 노력에 비례하는 게 다른 것보다 크기 때문이죠. 그리고 벼락치기 불가하다는 거 알아야 돼요. 알아야 돼요. 예? 그리고 단순 암기로는 고득점이 안 나오는 것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이거예요. 혼자 할 경우에는 안 해요. 예, 현실적으로 다른 거 바빠가지고 안 해요. 그리고 제가 그냥 억지로 시키니까 시키는 거라도 하죠. 자, 그래서 실제로 제가 도움을 주는 게 제일 어떻게 보면은 가장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과목이 아닌가 싶어요. 교재는 이제 뭐 통사 교재도 학교 프린트를 반영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그때 만들어 쓰기 때문에요. 제가 뭐 다른 학교 거를 돌려 쓴다 막 이런 건 절대 없습니다. 그럴 수가 없습니다. 학교 프린트가 정확히 반영이 돼 있을 거고요. 그리고 통합사에는 한대부고가 어떻게 수업하는지를 봐야 되는 게 한대부고 통사는 교사진이 자꾸 바뀌어요. 기간제 선생님을 쓰기 때문에. 그래서 수업 내용이 자꾸 바뀌어요. 방식이 바뀌고. 그래서 매년 똑같은 문제를 쓸 수가 없어요. 다른 학교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선생님이 안 바뀌면은 작년 거 그냥 써도 되거든요. 한대부고는 안 돼요. 매번 문제를 선별해가지고 아이들이 이 정도는 풀 수 있을까라는 고민에서 나오는 것들이지 그냥 무지성으로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교과서를 보지 않아요. 통사 수업할 때. 그래서 교과서 학력평가 문제, 비상 출판사 문제 그런 거 아이들한테 의미가 없어요. 제가 다 선별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한국사는 이번에 보거나 나 판서가 특기잖아. 이번에는 이제 한국사를 흐름을 잡아야 되는 파트이기 때문에 제가 판서를 할 거고요. 이때는 필기노트가 제공이 됩니다. 그래서 어머니들께서 너무 쟤뭐 사기친 거 아니야? 이럴 필요가 없습니다. 요거 같은 경우에는 요번 드리고요. 그리고 제 교과서 빈칸은 정말 예쁩니다. 예쁜 이유는 뭐냐면 저도 이제 그런 걸 좋아하고 편집증도 있고요. 아이들이 심심할까 봐. 근데 미안한데 아이들한테 제공되는 건 흑백입니다. 저만 이쁜 거죠. 근데 제가 첨삭 빈칸이라고 했잖아요. 일반적인 수업 들으면 교과서 빈칸에 첨삭은 안 돼 있어요. 근데 첨삭이라는 거는 아이들이 첨삭된 내용 보고 빈칸에 들어갈 내용을 추론할 수 있게 유도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일부러 이렇게 예쁘게 좀 만들어 봤습니다. 도움이 되는 거 단지 예쁜 게 아니라. 자, 그래서 통합사회는 뭐 이제 우리가 배워야 되는 파트입니다. 2학기 때. 요거는 작년에 한대보고 수업 때 썼던 자료고요.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아시지 못하겠지. 교과서보다 훨씬 더 깊은 내용이었어요. 근데 지금과 작년에 지리 선생님은 달라요. 그래도 작년 선생님은 최근에 출제 경향과 교과서 자료를 반영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선생님은 장난 아니에요. 요것도 지금처럼 프린트를 만들게 되면 아이들이 굉장히 힘들 겁니다. 근데
근데 요건 이제 기본적인 내용인데 요것도 다루고 학교 프린트가 나오는 걸 보고 그것 또한 다뤄서 드릴 겁니다. 항상 최신 경향을 반영을 할 거예요. 그래서 다른 학교랑은 같이 쓸 수가 없는 교재입니다. 이거는. 자, 그리고 한국사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판서면은 이 사진 쓰는 이유가 뭐냐면 이때 제일 잘 나왔기 때문에 쓰는 거예요. 얼굴 잘 나온 게 아니라 전체가 잘 나왔더라고요. 영상에서 캡처한 거죠. 오, 오늘 잘 됐네? 이런 거죠. 근데 맨날 잘 되진 않지만 야, 이건 좀 잘 됐어요. 그래서 요거를 갖다가 꼭 이번엔 나갑니다. 지금부터는 근현대사기 때문에 흐름을 정리하기 위해서 요건데 사실 이게 돈 드는 거거든요. 네, 제가 이걸 쓰는 게 아니기 때문에 조교를 많이 쓰거든요. 아이들한테 도움 되려고. 근데 아이들한테 이걸 주면은 이걸 따라 써 보란 얘기인데 그 따라 쓰질 않더라고요. 근데 또 가지고 싶어 해요. 네. 그래서 아이들한테 가지고 싶어 한다는 것 자체가 공부하려는 의지가 없는 사람은 안 생기기 때문에 요거는 어차피 제공을 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수업했던 내용이랑 똑같이 전개될 거예요. 자, 그리고 한국사 같은 경우에는 이 빈칸. 예, 빈칸이 역시나 너무 아름답죠. 여기 지도 보시면은 하나하나 다 첨삭이 써 있어요. 하나하나. 그래서 이 지도를 그냥 보면 아이들이 어떤 식으로 출제가 될지 포인트 못 잡는데 여기에 제가 다 첨삭을 했기 때문에 아, 이것도 같이 봐야 되겠구나. 그리고 빈칸을 누군지 추론하지 못할 그 경우 대비해서 밑에 관련된 사람들 다 써놨습니다. 이런 식으로. 여기 칼라면 좋겠지만 칼라가 아니라는 것에 조금 실망하지 말아주시고요. 자, 그리고 중요한 건 이렇게 공부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중요하죠. 요거랑 관련된 내용으로 테스트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거는. 왜냐하면 한국사는 교과서 바뀌지 않죠. 그래서 요 내용을 갖다가 범위에 맞게 제가 다시 한번 수정해서 쓰게 됩니다. 요 효과가 좋을 수밖에 없어요. 자, 그리고 관리 시스템 중에 제가 맨날 강조하는 게 10분 통사 한국사 1위 과제거든요. 이거 꼭 해줘야 돼요. 어머니들도 같이 좀 신경을 많이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진짜 도움 되거든요. 하가하나고의 차이는 결국 결과에서 발생합니다. 이걸 하면은 일단 제 목소리에 빠져드는 것도 있고요. 죄송합니다. 예. 그리고 은근히 중독이 되고 저랑 친근함이 생겨요. 일체감이 생겨요. 예. 그리고 아이들이 외운 거랑 외운 거를 적용시키는 건 분명 다른 문제거든요. 그래서 제가 심한 문제, 좀 어려운 문제를 많이 다뤄주기 때문에 여기에서 어려운 문제에 대한 제 해설 강의를 듣고 복습이 매일매일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일주일에 수업 한 번인데 쭉 복습하고 오면은 기억 남는 건 분명히 있는 상태로 오죠. 그럼 수업에 대한 연결성 자체가 달라져요. 요거는. 자, 그래서 요거는 제가 이제 샘플 같은 경우를 좀 보여드리면은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 한대보 기출 문제가 나와 있고 요거를 하나하나 문제부터 읽고 그래프 다 분석하고요. 이렇게 진행하는 건데 실제 아이들이 알아야 되는 건 그거예요. 우리는 평소에 많이 틀려도 된다는 거죠. 보여주기 식의 숙제하지 말고 나한테 보여주려고 숙제하면 안 됩니다. 공부해요. 틀려도 되고요. 많이 틀리는 사람이 오히려 시험 때 많이 맞출 수 있어요. 우리는 답 맞추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평소에는 나머지가 왜 정답이 아닌가가 중요하거든요. 그거를 체크하는 과정일 거고 누적되는 복습이기 때문에 분명히 외우기 싫어하는 아이들도 머릿속에 남게 될 겁니다. 그리고 아이들한테 공지하겠지만 대치온이라는 사이트에서 제가 이제 운영이 되기 때문에 부모님들도 전부 다 아이들이 어떻게 공부하고 있는지를 체크하실 수 있어요. 네. 근데 제가 이제 좀 돈을 더 들여가지고 어플을 만들도록 할게요. 이게 어플 연동이 되게 비싸더라고요. 꼭 열심히 일해서 제가 예, 연동을 시키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번 기말고사도 분명히 난이도가 통사는 모르겠는데 한국사는 올라갈 거예요. 그걸 대비해서 제가 확실하게 다시 한번 아이들한테 약속하고 부모님들에게 약속하고 책임을 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